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데코레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데코레이터는 뭐냐면은 특정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그 함수에다가 어떤 기능을 되게 손쉽게 붙이게 만들 수 있는 게 데코레이터예요. 데코레이터가 뭐 장식자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특정 함수를 장식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데코레이터예요. 데코레이터를 알게 되면 어,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코드를 재사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코드의 재사용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이제 기능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문법 중에 하나인데 음, 데코레이터가 그럼 뭐냐면 데코레이터도 함수예요. 일종의 함수고 어, 일종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특징을 갖는 함수를 데코레이터라고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함수를 취해서 또 다른 함수로 반환하는 함수가 데코레이터고요. 코드를 바꾸지 않으면서 함수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요. 우리가 데코레이터를 이제 위에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가변 매개 변수하고 키워드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데코레이터는. 그리고 내부 함수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함수 인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클로저 이런 개념들을 앞서 배운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데코레이터를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있는 개념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사람들은 이 데코레이터를 듣다가 좀 이해가 안 되면 앞에를 좀 다시 이제 이해를 하고서 와야지 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길 바래요. 자, 그럼 데코레이터 하나의 예제를 보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데코레이터를 배우기 위한 개념들은 앞서 싹 배웠어요. 근데 이제 특정 이제 데코레이터 문법 하나만 더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데코레이터를 이해하는 문법들은 앞에서 다 배웠어요. 자, 함수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추가해서 데코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음, 어떤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그냥 그 내가 이제 A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A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킬 때 이 A라는 함수 이름하고 인자들이 뭐고 또 인자로 함수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뭘로 나오는지를 그냥 프린트를 그냥 알아서 해주는 그런 기능을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함수에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중요한 건 이제 myDecorator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 fn이 보이죠? 이제 fn은 보통 이제 함수, 펑션을 이제 좀 줄여서 fn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fn을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내부 함수가 보이죠? 우리가 클로저에서 썼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클로저에서 썼던 거랑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 자체를 리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외부에서는 이 함수를 리턴 받아서 또 그걸 호출할 수가 있는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함수의 패턴인데 요 안에서 리턴해주는 함수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가변 매개 변수 하나하고 키워드 매개 변수 하나를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프린트를 하는데 자, 이 함수를 이제 외부로 전달한 다음에 실행시키게 될 때 요거 외부 함수로부터 받은 거죠. fn은 클로저죠. 이게 바로 클로저죠. 지금 제가 이제 클로저예요. 클로저로서 동작을 하게 되겠죠. fn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decorated라는 변수에다가 myDecorator 해가지고 요 위에 있는 요 함수를 이제 전달을 받았잖아요. 요 함수 자체. 그리고 요거를 호출을 할 때 이 외부 함수에서 이제 플러스를 받았던 게 요 fn이 이제 여기서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호출할 때 이 내부 함수를 호출할 때 요거를 호출할 때 이제 전달이 되게 되죠. 이 클로저잖아요. 이게 클로저. 자, 그래서 그 함수의 이름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위치 아규먼트 해가지고 가변 매개 변수 그 다음에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해서 여기 키워드로 전달된 게 있다면 키워드 매개 변수를 이제 출력을 해주고 자, 이 함수를 실행시킨 결과를 요거를 그대로 이제 넣어주고 있어요. 여기다가 여기에다 이제 원래 있는 플러스죠. 이게 fn의 정체가 뭐예요? 원래 플러스잖아요. 그죠? 플러스에다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고 있어요. 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프레드에서 넣어주고 있어요. 스프레드에서 넣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프린트 리절트 결과를 이제 출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고, 그게 이제 동작되는 방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my decorator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지금 호출을 하면 요 fn으로 이렇게 전달하겠죠. 이 플러스라는 함수, 이 함수 자체를 여기로 전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가 리턴이 돼요? 요거는 이제 함수의 정의부니까 뭔가 실행이 안 되고, 요 함수 자체를 리턴을 해주죠. 여기다 리턴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decorated라는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건 이제 여기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죠. 요거는 요 함수 자체를 이제 리턴 받았으니까. 그럼 1하고 2를 넣어요. 여기다 1하고 2. 1하고 2를 넣으면은 얘가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은 이 함수로 전달이 되겠죠. 근데 봐요. 1하고 2라는 요거는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요 AR 지수로 전달이 되겠죠. 이게 가변 매개 변수였잖아요. 그죠? 가변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걸 수행을 해요. 쭉 해서 요 fn이 그럼 뭐죠? 이 플러스죠. 아까 플러스를 받았잖아요. 이 플러스 받았잖아요. fn 네임. 그 다음에 이 아규먼트 출력해 보면 여기서 받은 1, 2가 이제 여기서 출력이 되겠죠. 1, 2가 q 프롬프트로 전달이 되겠죠. 가변 매개 변수니까. 그 다음에 키워드 매개 변수는 뭐 없죠. 비어 있는 이제 딕셔너리가 나올 거예요. 이건 받은 게 없으니까 얘는. 그런 다음에 결과로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얘는 그러면 전부 다 스프레드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키워드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스프레드를 해봤자 비어 있을 거고 얘가 이제 스프레드를 하게 되면 1, 2가 스프레드가 돼서 1,2가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1,2를 이제 함수로 fn에다 전달하게 되는데 결국 플러스 1, 2를 여기다 넣은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플러스에다가 1, 2를 넣은 거죠. 플러스에다가 A에다 1 넣고 B에다 2 넣은 거랑 똑같이 동작하겠죠. 자, 그래서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외부에서부터 받은 함수를 그대로 요걸 넣게 되면 결국 여기 있는 인자를 다 원래대로 다 넣어준 거랑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해요.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저는 이렇게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가변 매개 변수하고 키워드 매개 변수를 그대로 우리가 전달받은 함수에다 요걸 그대로 넣어주면요. 어떤 함수든지 간에 거기에 필요한 인자를 다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리절트로 받으면 a 플러스 b 하면은 3이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리절트는 3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자, 이제 다시 원래 위 데코레이터로 넘어올게요. 그러면 지금 요런 식의 패턴으로 구성이 됐죠. 이 함수를 받게 되어 있는 요거잖아요. 함수를 받는 함수라고 했어요. 지금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함수를 취해 또 다른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를 데코레이터라고 했는데 자, 요 하나의 함수를 받아요. 이렇게 하나의 함수를 받아서 또 다른 함수를 반환하는 형태를 데코레이터라고 하는데 요런 패턴으로 작성된 이제 함수는 요런 함수는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호출을 한 다음에 decorated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def 이제 마이너스에서 요 밑에다 이 decorator 밑에다가 함수를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라는 함수가 원래는 1하고 2를 넣으면 뭘 리턴해요? 3을 리턴하는 함수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능으로 바뀌게 돼요.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자, 데코레이터는 def my decorator 함수를 받는 게 데코레이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함수, 이 함수는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일단 잠깐 패스를 해두고 자, 중요한 부분 구조만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자, 어떤 특정한 함수를 받아서 다른 함수를 리턴해 주는 형태가 데코레이터라고 있어요. 자, def 이제 플러스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데 1,2 a, b를 해서 리턴 a 플러스 b를 해주는 그냥 단순한 함수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 프린트 해볼게요. 이제 프린트 플러스 a, b 1,2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별거 없죠? 1하고 2를 더하는 결과 3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장식자를 붙여서 my decorator를 하게 되면은 얘 실행 결과를 한번 볼게요. 난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데코레이터는. 자, 지금 보면은 이거를 넣게 되면요, 이 플러스라는 함수가 여기로 넘어가서 이 함수의 기능으로 바뀌게 돼버려요. 플러스가 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 플러스를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리턴. 그러면 이 fn으로 이제 우리 플러스를 받았잖아요. fn에다가 그대로 args를 넘기는 게 아니라 스프레드를 해서 넘기고요. 얘를. 그 다음에 KWARGS도 그대로 넘기지 않고 스프레드를 해서 넘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플러스는 1, 2를 넣게 되어 있잖아요. 1, 2를 넣게 되어 있고, 그 1, 2를 실행을 하면 이제 그대로 3이 잘 출력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다 기능을 추가를 하는 거죠. 프린트. 그럼 이 함수의 이름, function name, fn. 지금 여기로 뭐 어떤 함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fn에다가 거기 있는 name을 출력을 하는 기능을 하나 더 붙였어요.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함수의 이름이 출력이 되죠. 플러스잖아요. 이 함수의 이름이 플러스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리턴해줘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지금. 자, 이제 프린트 포지션을 아규먼트는 ARGS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포지션을 아규먼트로 1, 2를 받았다 라고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 키워드 아규먼트는 뭘 받았는지 한번 체크해보면은, 이제 실행을 해보면 얘는 아무것도 안 받았죠. 여기 보면은 여기 키워드 매기면서 받은 게 없어요. 지금 받은 게 없어요. 이렇게 뒤에.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돼요. 비어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 리턴, 어차피 리절트에다 리턴 결과를 받았으니까 리절트 자체를 그냥 반환을 할게요. 그리고 프린트 리절트는,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결과값인 3이 리턴이 되면서 여기서 프린트해서 리턴이 되죠. 자, 이 플러스라는 함수가 원래 이 데코레이터를 안 넣게 되면은 그냥 3만 출력하는 그냥 단순한 이런 함수에서 데코레이터를 붙여줌으로 해서 이런 기능들을 더 추가해 가지고 이제 나오는 형태로 바뀌게 됐죠. 특정 함수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플러스라는 함수를 이 함수의 형태로 바꿔서 전환을 해주는 게 데코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이거를 이제 데코레이터를 쓰면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를 넘기고 이제 그 함수를 받아서 실행을 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는 건데, 작성을 하던 거를 이렇게 장식자, 이렇게 at이라는 기호로 해서 위에다 그 함수 자체를 위에다 장식을 해주면, 이제 데코레이터를 해주면 이 함수의 기능이 요걸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몇 가지 예제를 보면서 데코레이터를 더 살펴보도록 하죠. surround h1.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어떤 특정 함수에다가 뭘 해주는 기능을 붙이는 거냐면, h1이라는 태그로 감싸주는 역할을 해주는 데코레이터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은, 데코레이터의 패턴은 이렇다고 했어요. 어떤 함수를 받고요. 그 함수를 받은 다음에 다른 함수, 이 안에 있는 내부 함수를 다시 리턴해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데코레이터라고 했어요. 이 내부 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규먼트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럼 볼게요. 어떤 함수를 받던 간에 거기에다가 모든 인자를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뭘로 감싸는 거예요? h1으로 감싼 결과를 다시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surround h1이라는 요 장식을 해주면은, 데코레이터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제 이 함수가 원래는 hello world name이라는 이제 요거를 출력해주는 함수였는데, 요 기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h1, 요 원래 있는 함수의 결과에다가 요거를 덧붙여 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겠죠. 한번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세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패턴을 보여줄게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 안 되더라도 한번 좀 여러 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한계가 뭐냐면 H1으로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H1만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원하는 태그를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태그를 넣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P 태그를 붙이는 형태로 쓰고 싶은 거죠. 요거는 한 단계가 더 들어간 패턴인데 원래 지금 이 위에는 뭘 붙여야 된다고 했죠? 함수를 받아서 그 함수를 리턴해주는 함수가 이제 데코레이터라고 했었잖아요. 어떤 특정한 함수를 받아가지고 다른 함수를 리턴해주는 게 이제 데코레이터라고 했는데 이 데코레이터를 지금 보면은 요거는 보면 나는 어떤 특정한 태그로 감싸게끔 만들고 싶은 이제 데코레이터를 만드는데 지금 얘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여기다 가로 열고 호출을 하고 있죠. 이 함수 자체를 호출하고 있죠. 이 태그에다 뭘 넣어서 p를 넣어서 그죠? 호출하고 있죠. 그럼 호출하면은 뭐가 되죠? 이 데코레이터가 리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결과 자체가 함수를 받아서 다른 함수를 리턴해주는 함수 자체를 리턴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 어떤 인자를 넣어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코레이터를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간 패턴. 여기다 이제 어떤 매개 변수를 더 넣을 수 있는 데코레이터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요거 한번 실습해 보세요. 자, 그리고 데코레이터를 이제 중복 사용하는 예인데요. 이 데코레이터는 중복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자, 이거 보면은 지금 여기서 say hi라는 요 say hi에다가 뭘 붙였냐면 스팬이라는 태그를 붙여서 데코레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요거 때문에 요거가 이 hi name에 스팬이 붙는 형태의 이제 장식자가 데코레이터가 붙어 있는 거고요. 요거 자체를 또 결과로 이제 하나의 함수가 다른 함수로 바뀌었죠. 요거가 좀 완전 낙서가 됐네요. 요거랑 결합을 해서 hi name이라고 했던 기능이 스팬이라는 태그가 붙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걸 다시 여기다 또 붙였죠. 또 붙이게 되면 이제 뭐야? h1을 붙이는 태그, 이제 h1 태그를 붙이는 녀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스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또 h1이 또 붙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h1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이번엔 어떤 태그를 붙여 주변에다 body라는 태그를 붙이고, 데코레이터에. 그 다음에 마이 데코레이터를 붙여가지고 이제 뭐 함수 이름도 출력하고 그런 것까지 싹 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터는 중복해서 이제 붙이는 게 가능해요. 네, 중복해서 붙이는 게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제너레이터인데요. 제너레이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제너레이터는 일단은 파이썬의 시퀀스를 생성해내는 객체를 제너레이터라고 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럼 뭐냐면은 전체 시퀀스를 메모리에 한 번에 생성하지 않고요. 시퀀스를 순차적으로 생성을 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리스트라는 시퀀스는 1에서부터 2까지 해가지고 쭉 해서 만약에 100만 개가 있다 하면은 이제 100만이라는 숫자까지 이렇게 다 저장을 하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너레이터라는 녀석은 뭐냐면 얘를 한 번에 가지고 있지 않고요. 얘를 만들어내는 코드. 처음에 1만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2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3 가져오고.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어내는 코드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객체예요. 그런 객체예요. 얘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적으로 그냥 리스트를 통째로 쓰는 것보다 메모리 양이 저렴하게 되고요. 실제로 수행 속도도 제너레이터가 빨라요. 그래서 range라는 함수 우리가 썼었는데 range에다 1, 예를 들면 뭐 1000 하면은 1에서부터 999까지 수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얘가 그러면 이 range라는 함수는 이 1에서부터 999까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에서부터 하나씩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range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간단한 제너레이터는 뭘로 만들 수 있냐면 제너레이터 컴프레hension을 이용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네, 간단하게만 어떤 시퀀스를 이제 제너레이터로 만들 때는 근데 시퀀스를 생성한 코드가 길고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너레이터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면 되는데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일반적인 함수처럼 작성을 하되 리턴문 대신에 일드문으로 값을 반환해 주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myRange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이제 first, last는 이제 기본 디폴트 매개변수 난을 쓰고 있고요. 스텝은 디폴트로 1을 쓰고 있죠. 근데 우리가 레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레인지 함수를 쓸 때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10만 넣어서 10만 넣게 되면 어떻게 됐죠? 0에서부터 9까지 이제 생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레인지 예를 들면 이제 10에서 10, 뭐 101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됐었죠? 10에서부터 100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이레인지 그거랑 비슷하게 구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라스트가 난이에요. 그리고 숫자 하나만 들어왔다는 얘기죠. 라스트가 난이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만 들어오게 되면 이 라스트는 이제 퍼스트가 라스트가 되는 거고 퍼스트는 이제 뭘로 초기화하냐면 0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라스트의 값이 안 들어왔다 하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퍼스트가 이제 0으로 세팅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아니면 여기다 뭐 지금처럼 10하고 101을 넣었다 하면은 이제 요거는 실행이 안 되겠죠. 101이라는 값이 난이 들어왔으니까 101이라는 값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이제 퍼스트가 라스트보다 적을 때까지 이제 일드래요. 처음에 퍼스트 하면은 이제 0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0이 이제 일드가 되죠. 그리고서 여기서부터 플러스는 스텝 하나씩 증가하죠. 화행문을 쭉 돌면서 계속 퍼스트 값이 증가하다 보면 라스트보다 이제 커지는 뭐 같거나 커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때 이제 화행문이 중지가 되면서 프로그램이 함수가 끝나게 되죠. 자, 일드 구문은 리턴 구문하고 다르게 일드가 될 때는 거기서 함수가 끝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만들었던 그 숫자를 기억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일드가. 그래서 일드 구문이 있는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그 결과값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일드가 있는 함수의 경우는 요 값이 전달이 된다기보다 요거의 결과값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제너레이터 객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 이거를 프린트 해 보면은 요 퍼스트에 있는 0이라는 값이 이렇게 리턴이 돼서 받아진 게 아니라 제너레이터가 출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제너레이터부터 만들어진 값을 하나씩 받아서 그걸 출력을 하는 거죠. 지금 자, 한번 요거는 그냥 실수만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my range first last는 난 그다음 스텝 이렇게 기본값 주고요. 그 last is 난이면 last는 first로 세팅을 해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렌저는 my range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프린트 렌저를 한번 해볼게요. 뭐가 출력이 되는지 잘 보세요. 여기서 좀 구분하기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렌저는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출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for v in ranger에서 하나씩 가지고 와서 프린트 거기 있는 v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제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레인저는 지금 보면 일드로 뭔가 값을 반환받아서 여기서 받을 것 같지만 이 일드라는 공문이 있으면 얘는 제너레이터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 제너레이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하나씩 값을 가지고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한마디로 제너레이터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이런 숫자를 만들어내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 코드가 객체예요. 한마디로 그 코드 자체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뭐 아직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필요한 경우에 따라 얘기를 해주고 지금 제너레이터 쓰는 이유 정도만 일단 얘기를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지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너레이터는 한 번에 이렇게 큰 객체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가 상당히 절약되고 그래서 따라서 파이썬 프로그램의 효율을 좀 증가시킬 수가 있다. 우리가 하는 예제에서는 제너레이터를 안 쓰고 일반적으로 좀 그냥 리스트 자체를 써도 큰 문제가 발생되는 코드는 없을 거예요. 예제는 없을 거라서 그냥 일단 제너레이터를 쓰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만약에 성능상의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제너레이터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걸 이제 추천을 해드려요.
네임스페이스와 스코프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임스페이스는 이름이 이제 우리가 변수 이름 짓잖아요. 뭐 함수도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사용되는 공간을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네임스페이스 안에서는 특정 이름은 유일하게 사용이 돼야 된다. 즉 같은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면은 이름이 같은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서로 네임스페이스가 서로 다르면은. 그런데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네임스페이스에 A가 있고요. B라는 네임스페이스에 A가 있을 때 요 A는 이름만 같지 같은 객체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같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사용자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것을 첨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계속 네임스페이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임스페이스가 뭐냐? 뭐 어떻게 딱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름이 사용되는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러면은 요 가장 바깥에 있는 요 이름을 우리가 작성을 하죠. A는 뭐 10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B는 뭐 true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돼요. 근데 들여쓰기로 이제 뭐 예를 들면 파이썬이 이렇게 뭔가 공간을 분리하고 있는 블록을 분리하고 있는데 이 이런 공간이 지금 가장 안쪽에 이제 들여쓰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이런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전역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요. 전역. 그리고 함수의 경우 네임스페이스가 이제 하나의 네임스페이스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이 공간이 이제 여기는 전역 레벨의 네임스페이스였다면 이거는 함수 공간이 가지고 있는 네임스페이스예요. 함수 공간하고 즉 여기하고 네임스페이스가 여기하고는 다른 네임스페이스예요. 단 이제 요 전역 네임스페이스 안에 함수 네임스페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요. 요 네임스페이스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역 네임스페이스가 있으면 전역 그 안에 이제 다른 네임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신 뭐 이제 여기에 df 해가지고 어떤 다른 함수가 있을 때 여기는 이제 서로 겹치지 않겠죠. 이거 전역 네임스페이스 안에 얘네 이 네임 my range에 해당하는 네임스페이스가 있는 거고 f에 해당하는 네임스페이스가 있는 건데 얘네 둘은 서로 별개인 거죠. 자, 그러면 함수가 하나의 네임스페이스이고요. 안쪽의 네임스페이스에서 이제 이름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이름을 찾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조금 단순하게 만들게요. 펑션은 f, df, f라는 함수가 있고요. a는 뭐 10, b는 20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df, g라는 네임스페이스 이제 함수가 있을 때 a, 프린트 a를 하고 있고요. 자, a는 홍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볼게요. 전역 공간에는 이렇게 A라는 이름이 있어요. 전역 네임스페이스 공간에는. 그 다음에 F라는 곳에는 이렇게 또 A라는 이름이 있고 B라는 이름이 있죠.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지금 보면 여기 전역 네임스페이스하고 요거는 이제 이 함수의 네임스페이스인데 A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기 A라는 이름. 그러니까 요 A하고 요 A는 서로 달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프린트 A를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이름을 찾을 때 어디부터 찾게 되느냐? 여기서 지금 해당하는 네임스페이스에서 먼저 찾아요. 여기 있잖아요, A. 그래서 여기 12 출력이 되고요. 자, G 같은 경우를 볼게요. G에는 A를 찾으려고 하는데 요 G라는 네임스페이스는 못 찾죠. 그러면 한 단계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A라는 이름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홍이 출력이 되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안쪽의 네임스페이스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을 경우는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이름을 찾는다. 정확하게 안쪽이라는 개념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재 네임스페이스라고 할게요. 현재.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네임스페이스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름을 찾게 돼요. 자, 스코프는 이름을 사용될 수 있는 범위를 말해요. 자, 스코프. 자, A라는 요 이름은 전역 네임스페이스에서 이제 선언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쭉 이 전체에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저 A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A라는 이름이 이제 겹치기 때문에
이 이름은 여기서는 사용이 안 되고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A 이렇게 사용이 돼요. 자, 그러면 네임스페이스 개념은 이제 좀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크게 이해하는 데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임스페이스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네임은 홍길동, 여기 네임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네임에서 여기 네임이 있죠. 요거는 이 이름은 어디일까요? 지금 일단 요거가 하나의 좀 네임스페이스를 이루고 있겠죠. 함수니까. 근데 여기서 네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가보면 홍길동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는 프린트 네임 하니까 요 네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형 레벨의 이제 이름이에요. 이거 네임은 이제 전형 레벨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다 뭔가를 이제 대입을 하고 있죠. 그럼 얘는 오류예요. 자, 전형 레벨의 이름하고 얘가 충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을 하는 요 순간, 요거는 요 지역에 있는 네임을 만들게 되는데, 요거하고 충돌이 나서 얘는 오류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럼 다음에 이건 요걸 볼게요. 요거는 전형 레벨에 있는 네임의 홍길동이죠. 그러면 이제 네임 홍길동을 이제 했어요. 인걱정을 출력했어요. 아, 대입을 했어요. 그럼 여기 네임 출력하면 인걱정이죠. 자, 그러면 요 실행을 한번 볼게요. 요 조금 말이 좀 꼬였는데 설명이 꼬인 것 같은데, 자, 여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프린트 네임 요거 하면 네임 출력하겠죠. 홍길동 출력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요 프린트에서 이제 실행을 할 때, 이거 한번 좀 보여줘야겠다. 네임은 홍길동 DF 프린트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니까 헷갈려. 프린트 네임 1 그대로 쓸게요. 프린트 네임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df 프린트 네임 2 에서는 프린트 네임 그 다음에 네임에다가 이제 이름을 신청2로 바꾸죠. 그 다음에 프린트 네임을 하고 그 다음에 df 프린트 네임 3 자, 여기선 네임의 인걱정 프린트 네. 뒤에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첫 번째 거 프린트 네임 1을 한 다음에 프린트 네임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죠. 얘는 여기서 얘를 실행하잖아요. 지금 얘를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네임을 출력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네임을 여기서 찾을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홍길동이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죠? 홍길동이 출력이 돼요. 얘는 실행을 해보면 홍길동 나와요. 그런데 프린트 네임 2를 해보죠. 자, 프린트 네임 2를 하게 되면 얘는 오류예요. 오류가 나요. 어디서 오류가 났냐? 맨 마지막에 난 오류를 보면은 이걸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서 오류가 났어요. 자, 지금 보면은 뭐라고 오류가 뜨냐면은 지금 뭐야 그 요걸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 로컬 네임 여기 로컬 네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로컬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네임을 지금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용 레벨에 있는 네임이 더 이상 여기는 아니고 이제 여기 있는 네임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만들기도 전에 썼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 공간 안에서 네임이라는 것이 대입 구문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변수에다 대입 구문을 사용하는 그 순간 이제 새로운 그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공간에 대입문이 이제 있으면서 그러니까 독립된 공간에 이제 이름에다가 대입 연산을 하게 되면은 다른 공간에다 대입 연산을 처음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네임이란 변수 이제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름이 지금 그럼 이제 더 이상 여기 있는 이름은 못 쓰이고 여기 있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 그게 만들기도 전에 쓰이게 되는 꼴이 돼가지고 안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3번을 한번 실행해 보죠. 3번을 실행을 해보면 이제 뭐라고 출력이 되는지 볼게요. 자, 여기서 네임 인걱정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인걱정이 출력이 돼요. 이건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이 이름은 얘랑 이름만 같이 서로 어떤 이름이냐면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녀석이에요. 한마디로. 이름만 같이 다르네요. 동명이인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한 다음에 다시 네임을 출력하면은 이 네임은 요 공간 안에서만 이름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출력하게 되면 여기는 홍길동이라는 값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나 요 이름을 여기는 이름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로컬에서밖에 못 쓰니까 좀 안 되겠다.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되지? 했을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름 네임이라는 이름을 쓸 때 얘는 글로벌에 있는 이름인 네임을 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프린트 3 이제 다른 함수를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면 나는 네임을 쓸 건데 이거는 이제 저녁에 있는 네임을 이제 이용할 거고 그러면 그 네임에다가 뭘 쓰겠다? 유관순이라고 이름을 넣고 프린트 네임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네 번째 프린트 네임을 호출한 다음에 네임을 실행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됐나? 저녁에 있는 네임이 이제 요건 여기서 쓰는 네임은 글로벌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 홍길동이 아니라 유관순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저녁에 있는 네임에 접근하고 싶다 할 때 글로벌 키워드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지금 현재 네임스페이스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거는 이제 글로벌의 정보는 이제 요걸 쓰면 되고요. 로컬은 이제 요 로컬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함수는 사실 전역 공간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로컬스라는 함수는 이렇게 지역에서만 이제 써야 돼요. 자 이제 좀 용어를 좀 정리를 한번 더 다시 해볼게요. 요 가장 바깥에 있는 공간은 뭐라고 하냐면 전역 공간. 그리고 함수에 있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지역 공간, 로컬 공간이라고 해요. 자, 로컬 네임스페이스의 내용이 담긴 딕셔너리를 반환해주고 이거는 글로벌 이제 네임스페이스는 딕셔너리를 반환해줘요. 자, 한번 해볼게요. 또. 자, 로컬스라는 함수가 이 지역에 있는 정보를 반환해 준다고 했죠. 프린트 네임. 이거는 전용 레벨에 있는 네임이 되겠죠. 홍길동이 될 거고 프린트 네임 타입으로 호출해 주게 되면은 먼저 네임이 심청이로 한 다음에 여기 로컬스에 있는 정보를 출력을 해주죠. 프린트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실행을 해보면요. 자, 로컬스에는 지금 신청이 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A까지 변수를 넣어서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A를 안 넣었죠? 뭐 이제 10을 넣었어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공간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아까 호출 스택에서 이런 공간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공간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지역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지역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 로컬스에는 그 지역에만 있는 정보. 그 다음에 글로벌스라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전역 정보들이 나오는데 전역 정보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이 전역 정보에는 여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만든 정보가 어디 있냐면 위에 보면 이제 여기 보이죠? 네임 홍길동 요 부분이 이제 보이죠? 나머지는 이제 디폴트로 막 들어가 있는 정보예요. 전역 공간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의 주의사항인데요. 이름에 두 개의 언더스코어로 시작해서 끝나는 파이썬 이름은 내부에서 사용하기에 예약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변수 이름을 지을 때 A라는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짓는 건 괜찮은데 언더스코어를 두 개를 붙은 이런 형태의 이름은 지어주지 않는 걸 권장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글로벌스 프린트 해가지고 글로벌스를 출력해 봤을 때 잠깐 봤겠지만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 보면 이런 이름들 굉장히 많죠. 요렇게 요런 이름들 언더바가 붙은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파이썬에는 이런 형태의 패턴으로 이름을 이제 파이썬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을 이런 형태의 패턴으로 많이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형태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우리가 실수로 파이썬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억나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썸이라는 함수 기억나죠? 1, 2, 3 이렇게 썸이라는 함수 기억나죠? 실행을 해볼게요. R은 썸. 그래서 프린트 R 하면은 뭐가 출력이 되지? 1에서부터 3까지 합이 출력이 되잖아. 이렇게 썸이 이제 내장된 함수잖아요. 그죠? 이것도 분명히 전역 공간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DEF까지 썸 이렇게 해가지고 LS에서 단순히 프린트 LS 하는 함수를 바꿔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거 봐요. 얘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난이 리턴되고 이 안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얘만 프린트하고 있죠. 그러니까 썸이라는 이름이 사라져 이제 뭔가 건드린 거예요, 내가. 썸이라는 이름이 원래 내장 함수인데 건드려 버렸죠. 그리고 파이스참을 이용하면은 이 경고가 떠요. 이제 빌트인 네임 썸. 그러니까 내장 함수 이름으로 썸이 있는데 그거를 섀도우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런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파이썬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이름 자체를 내가 못 쓰게 막아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예외 처리는 일단은 동영상 강의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외 처리는 다음에 여러분들 일단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예외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일단 이번 주 강의는 자, 뭐 과제를 내는데 지금 여기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함수 파트에 있는 이 문제들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